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시세 흐름이 이제 한 주 마지막 날에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계속 하락하면서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뭐 그에 따른 뭐 심리적인 압박감 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가를 좀 누르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코스닥 지수 자체도 좀 힘든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헬스, 네,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의 주가 흐름도 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의 그 등락 종목 수도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바이오 제약주만 시세를 좀 내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이 기대하는 재료가 좀 한시 바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그 복지부의 그 첨생법에 대한 얘기, 네, 이게 좀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자가지방 중간 줄기 옆 줄기세포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모 병원에서 이 관절 재생력과 관련된 논문, 네, 이 건과 관련된 기사건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통증 개선에 머무를 게 아니라 관절을 재생하는 네, 그런 건에 모멘텀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큰 사건이죠. 네, 주가를 꽤 올릴 수 있는 건이고 조인트 쌤의 허가에도 서광이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문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길래 이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가 자체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적자를 매년 보이다가 흑자 반전한 거 네, 이런 쪽 종목 이런 실적주들은요 시장이 요즘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자기 갈 길 갑니다. 네, 이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하셔서 대박 내는 매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 복지부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우리가 뭐 크게 볼 건 없죠. 뭐 지금 당장 이제 아직은 반전 신호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지금 특이하게 본다면은 뭐 딴 건 없어요. 그 일주일 열흘간 계속 좀 어려움을 좀 주고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 결국 그러나 한 방으로 이제 만회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네이처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재료건이 하나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복지부 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18일 11시 50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 한창 그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첨생법, 첨단바이오법, 요건과 관련해서 복지부의 얘기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부가 첨생법 관련해서 개정 의지가 충분히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첨생바이오법은 신기술 임상 연구 수행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복지부에서 네, 이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백종원 의원의 서면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기술 진보에 부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건에 대한 답변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 그 사진에 보이는 백 의원이 질의를 한 건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쭉 내용을 좀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네, 요 부분이죠. 네, 요 기사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첨생바이오법 적용 범위는 법 제정 당시인 2019년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임상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네, 따라서 기술 진보에 부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까지는 첨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건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건과 연계해서 복지부의 방안이 나올 개연성이 당연히 이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일에 이 건에 대한 복지부의 그 국정감사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지금 현재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중간엽 줄기세포, 자가지방 중간엽 줄기세포 건과 관련해서 조인트 스템이 이제 허가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 건과 관련해서 모 병원에서 그 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요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매일경제에 실린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무릎 연골의 상태가 30%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생이라는 얘기죠. 그죠? 지난번에 라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이 만약에 이번에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반려된다고 한다면은 4년치 임상 데이터를 제출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재생을 한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관절 내시경 자료를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절 내시경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연골세포 재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자가지방 줄기세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연세사랑병원에서 이 건과 관련한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예, 여기서 관련된 기사 글이에요. 그래서 요 중간에 좀 보시면 요 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골 결손 초기에는 뭐 히알루론산 진통제제 사용하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가 연골세포 이식, 미세골절술, 네, 이것을 시행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 조인트 스템과 관련된 최근에는 동종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엽 줄기세포의 특징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중간엽 줄기세포에 인자 분비 능력과 직접 분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포 재생, 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중간엽 이 기사건도 중간엽 줄기세포건과 관련해서 연세사랑병원의 좋은 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도를 해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뭐 카르토제닌 뭐 탑재돼 가지고 여하튼 연골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토제닌이라는 것이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이 중간엽 줄기세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가지방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을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나박사의 관절 내시경건과 이 카르토제닌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인트 스템의 허가 가능성 그리고 만일 허가가 반려됐을 경우에 관절 내시경을 통한 자료 제출권은 의미가 있고 또 허가에 상당히 큰 강점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조인트 스템과 관련돼서 자가지방 중간엽 줄기세포건과 관련한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를 우리가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참 어렵습니다. 네이처셀 주가가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료가 나왔을 때 한 방이 있는 것이 네이처셀 주가의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국감 일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직후에 식약처 인사 이동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건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관이나 오정미 교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소개를 드렸고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겠고 또 RMAT 11월 초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시에 그리고 어려울 때 항상 나오고 있는 라정천 박사의 입 라정천 박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좀 한 일주일 열흘간 어려운 모습이기는 하였지만은
이런 네이처셀의 속성과 이 재료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반전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요건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이처셀과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제가 항상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문자를 주시는 분들,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많이 주시고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 올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이 종목에서만은 대박 한번 또 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잘 아시죠?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예.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예.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